네, 김진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드레일이 이렇게 쫙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드레일. 여기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생긴 나무. 여기에 건물이 있는데요. 여기 건물. 요 분홍색 빛깔 이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가로등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기가 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러시아 모스크바 근처에 있는 와일드베리라는 그 일종의 쿠팡 같은 데예요. 근데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 직원들이 대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가 여기다가 뭔가 미사일이나 그런 걸로 드론으로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장소는 모스크바 외곽에 있는 이 장소 물류센터 러시아의 와일드베리라는 물류센터 창고가 불이 났습니다. ISW 지도로 보시면은 여기 점이 찍히는데요. 이 장소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이제 물류센터가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수미 지역으로 가보면 최근 24시간 변화가 없고 볼찬스크 우크라이나군의 최근 24시간 되찾은 지역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쿠피안스크 지역에 여기도 있네.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24시간 되찾은 지역. 여기 점 2개도 있네. 그리고 또 쭉 내려오면 리만 지역에 없고요.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프카 부근에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포크롭스크 부근에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이거 뭐야? 여기 또 파란 거 우크라이나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굴리아이폴레 또 나왔고요. 변화가 없고요. 자포리자 변화가 보이지 않고요. 키예프에 뭔가 또 폭발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폭발음이 키예프에 들리고 있습니다. 키예프에도 비슷한 화재 장면이 또 나왔습니다. 비슷하죠? 키예프에도 비슷한 연기 나오죠? 지난 15분 동안 키예프를 향해 최대 20발의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송들은 발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송 채널들은 키예프와 주변 지역에 42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채널은 48발이라고 보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키예프에서 벌어진 타격은 와일드베리스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아까 러시아에서 폭격당한 그 쿠팡, 러시아 쿠팡이요. 트럭, 우크라이나 트럭도 공격당했고요. 러시아제 계란4 드론이 제르모모르스크 인근에서 건화물선을 공격했습니다. 조종사가 조종하는 이 드론은 이제 계속 공격하고 있죠. 러시아는 야, 너네가 우리 배를 공격했어. 그럼 우리도 공격해야지. 더 세게 많이 공격할 거야.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뒤에 쫙 뒤에 저 배가 배가 불타는데 러시아군이 공격해서 배가 불탔는데 그거 배경으로 사진 찍고 있어. 이거는 그 제트 엔진 드론 같은데 계란이? 이거 그 기차 그 있잖아요. 화차 앞에 그 기관차 디젤 그거 공격하는 건가 봐요.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 측 영상인데요. 러시아 계란 제트 드론인가 프로펠러 드론인가 모르겠고 하여튼 날아가는데 우크라이나 드론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꽝 터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 측 영상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이 이제 공격당하는 영상인 거 보니까 우크라이나 측 영상인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뭐라 그러나? 우크라이나 제425연대 스갈랴는 시르스키와 젤렌스키에게 콘스탄티노프카가 안전해졌다고 직접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도시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며 이는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선전 공작일 뿐이며 오히려 그들의 입장을 노출시킬 위험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보고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는
러시아도 완전히 먹은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은 친러 측 지도에도 여기는 아직 영상이 안 나와서 인정 못함 이런 이제 지도도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이제 잔존 병력 이 안에 있고 러시아군이 이제 전법을 바뀌었거든요. 처음엔 치약처럼 이렇게 짜내는 전법이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저 푸틴이 그냥 포위해버리고 소탕하라고 그랬어요. 포크롭스크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내부 남아있는 우크라이나군하고 러시아군이 그걸 해야 좀 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쪽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이거를 되찾으려고 할 텐데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네, 러시아 측 정보 소식 채널에 의하면 전선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장비 이동은 드론 공격으로 즉시 중단된다고 정참모부 소식통은 인정했습니다. 드론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이제 전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푸틴은 또 고기를 먹으라고 했고 그러니까 게라시모프는 공세 명령을 전면 수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즉 대열을 없애고 보급창과 지휘소를 더 후방으로 옮기고 각 부대별로 별도의 이동 경로를 확보하라는 것이다. 그때까지 대규모 작전은 연기될 것이며 지휘관들은 이번 공세를 일련의 소규모 공격으로 묘사하여 푸틴에게 보고하는 일 보고서에 최소한의 진격이라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지시받았다. 그럼 게라시모프는 누구한테 지시를 받은 거야? 완전히 이상적인 작전을 제가 생각하자면 이런 거예요. 일단 병력을 아끼기 위해서 병력을 아낄 수 있는 뭐 참호든 벙커든 뭐 대책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드론병을 이용해서 상대방 드론을 다 뽀개고 상대방이 드론이 다 뽀개지면 또 사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유럽이 계속 그 러시아 돈 900억 유로로 계속 드론을 사서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드론이 다 소진된 다음에 너네 드론 하나도 없냐? 그런 다음에 공격을 해야 맞아요. 근데 러시아가 지금 그럴 만한 여유가 있냐, 여력이 있냐,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이죠. 우크라이나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타스 통신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1월 이후 군사적 책임이 있는 인물을 해외로 밀반출하려는 시도가 1,100건을 넘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군사적 책임 있는 인물이란 건 뭐 고위 장교, 뭐 장군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건가? 모르겠고 어쨌든 해외로 튀려고 하다가 1,100건이 걸렸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크라이나군의 고위 장교들은 야 이거 안 되겠다, 튀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판단했다는 건가? 나토 우크라이나에 대한 1,400억 유로 지원 약속이 이행 불능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러니까 900억 유로는 러시아 돈 1,100억 유로에서 아마 이자까지 뺀 그 가격이겠죠. 그게 유럽에 예치돼 있는 은행에 예치돼 있는 거를 스위프트 제재로 묶었잖아요. 그 돈 1,100억 유로인가 하는 것 중에서 900억 유로니까 이게 이자까지 포함해서 요만큼만 주겠다는 걸 거예요. 아마 나머지는 이자다 이거지. 200억 유로는 그거 빼고 추가로 1,400억 유로를 더 주겠다는 거가 있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대요. 유럽 그리스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제공 촉구. 그리스도로 남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다 달랍니다. 200기 그 며칠이나 간다고. 얘네들도 이제 급한 거예요. 미임주의 실제 ISW 도표 기사가 아닙니다. 미국 전쟁연구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당국은 전선 밖에서의 러시아 공습 규모를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ISW 자료로 만든 도표인데 ISW가 제공한 건 아니고 누군가가 이제 ISW 스타일로 만들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823개의 공습을 받았는데 우크라이나는 53개만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 시설 드론 공격이 이미 미국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지난주 러시아가 경유 수출을 금지한 이후 미국 내 경유 평균 가격이 갤런당 $5를 넘었습니다. 이는 세계 최대 경유 수출국 중 하나였던 러시아의 공급 부족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라질을 비롯한 기존 러시아산 경유 구매국들은 미국을 포함한 다른 공급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이는 미국 시장의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내 경유 가격은 이미 갤런당 $5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에 있어 트럭 운송, 농업, 건설 등 경유를 주요 연료로 사용하는 산업 전반에 걸쳐 비용 증가를 의미합니다. Und was wir sehen, ist ja
대형 나토 장군 하랄드 쿠야트는 러시아가 유럽의 군수 공장을 공격하는 순간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모스크바는 이미 유럽의 지원에 대한 보복으로 우크라이나 내 무기고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나 영국에 있는 공장과 같은 생산 기지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쿠야트 장군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유럽 정부는 이에 대응할 만한 적절한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그들에게 플랜 B가 있는가? 이것이 결정적인 질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정보 채널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크렘린과 유럽 안전보장 이사 이거는 이제 번역이 좀 이상해요. 전쟁파로부터 푸틴 대통령에 대한 전례 없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소식통에 따르면 카디로프가 나토 회원국에 대한 공격 개시를 촉구하는 공개 발언은 단순한 개인적 감정 표출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통해 이러한 급진적인 요구를 표명했다는 것은 강경파의 물민 요구가 마침내 공개적인 공론으로 표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러시아도 현재처럼 하는 이 소모전의 한계를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이 서유럽을 다 상대하니까 얘네들이 계속 돈을 꾸역꾸역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계에 도달하니까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이 이렇게는 안 되겠습니까? 원점 타격합시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어디를 공격해야 되겠어요? 예. 독일이나 여기가 독일이지. 독일이나 이제 런던에 이쪽에 있는 무기 공장을 바로 때려라. 레시니키 같은 걸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것 같죠. 이게 지금 처음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꽤 됐어요. 이런 얘기가. 근데 뭔가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이민을 떠나는 추세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싫어갖고 서방에도 이민을 막 떠나는 추세인데 여긴 한국은 아래 밑에서 3위네. 안 떠나는 거야? 못 떠나는 거야? 모르겠고 어쨌든 다 이제 젊은이들은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라가 해준 게 뭐 있다고 내가 왜 목숨을 바쳐야 됩니까? 그럴 거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국회가 러시아어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반러시아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 문서는 공공장소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거나 러시아어 음악 공연 뮤직비디오 뭐 하면은 뭐 안 된다는 법이 맞는데요. 근데 한국도 북한이랑 그렇게 싸웠어도 한국에서 북한 사투리 쓴다고 제재하는 법은 없는데 우크라이나는 왜 이러는 건가? 메르츠 장관은 독일 연방군이 프랑스의 핵무기 보유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가 핵무기 가진 게 언젠데 이제 와서 뭘 반대를 하네? 올해 독일 재래식 병력은 프랑스 핵전력 훈련에 처음으로 참가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계속해서 헌신할 나토 핵 억지력 체계에 참여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공격할 것 같으니까 야 우리 프랑스야 우리 니네 핵으로 우리 좀 보호해줘 뭐 이런 건가 진짜 할까? 프랑스가 독일을 위해서 지금 러시아랑 핵전쟁이라도 불사할 것 같은 그런 얘기야 지금? 글쎄옵시다. 근데 그 우크라이나에 잘린 국방장관 백이 센가 봐요. 며칠째 이렇게 데모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다 젊은 사람들 나온 거 보세요. 우크라이나 미하일 베도로프 국방부 장관의 그 사임을 이거 잘못됐습니다. 제가 영어로 보니까 사임 요구가 아니고요. 사임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시위대가 집회를 열고 베도로프 장관을 지지하는 구호품 그쵸? 사임을 요구하는데 베도로프 장관을 지지할 리가 없잖아요. 이거 문맥이 잘못된 거군요. 부끄럽다. 시로프스키 사임하라 등의 구호를 시르스키 아니냐? 시로프스키가 아니라 어쨌든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예. 지금 이 사람 좀 센가 봐. 국방장관이 순순히 안 물러날 기세인데. 젤레즈냐크 의원은 의원들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서한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보내려고 야 국회의원도 젤렌스키의 편이 아닌데? 헐. 우크라이나 언론 제르칼로 네델리는 워싱턴 소식통을 인용해 젤렌스키 대통령실이 시르스키 합참의 후임자를 논의 중이라고 뭐라고? 워싱턴 소식통을 인용해서 시르스키 자른대요. 뭐야 얘랑 사이 안 좋아서 얘를 자른 거였잖아. 얘는 완전 젤렌스키 말이라면 얘 잘루준이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군사적으로 말도 안 되는 멍청한 작전입니다. 우리 병사들의 목숨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 잘루준이 잘라버리고 얘는 그렇게 하십시오. 예. 뭐 할 말 없어요. 예 없습니다. 대통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라 한 건데 얘를 살리고 얘를 죽이려고 한 건데 지금 워싱턴에서 뭐라고요? 얘 자를 거야. 그 말이 나왔대요. 야,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이 사람 백이 빵빵한가 봅니다. 예.
시에르스키가 지금의 자리에 있는 건 젤렌스키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리석은 짓을 할 때도 항상 젤렌스키의 뜻대로 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잘라주니가 아니 이런 바보 같은 작전을 지시하면 안 되죠. 우리 군인들이 거기서 포위돼서 손실되면 안 되잖아요. 죽거나 포로가 되면 빨리 후퇴를 시켜야죠. 안 돼. 거기서 후퇴하면 내가 정치적으로 인기가 떨어져. 시에르스키는 후퇴를 안 하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 러시아군에 포위돼 갖고 지금 못 빠져나오고 있는데 얘네들 포로가 되거나 아니면 죽거나 해야 되는데 잘루지니 같았으면은 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 이건 군사적으로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근데 젤렌스키는 아니야 후퇴하지 마. 그러니까 시르스키는 아니야 그러고 계속 하잖아요.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시르스키 같은 성향에 또 다른 사람 안 치면 그만이에요. 러시아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의 전 국방장관 베도로프의 스마트폰을 해킹했다고 다스 통신이 러시아 정보기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베도로프 전 장관이 러시아 IT 플랫폼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하고 러시아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거 뭐야? 베도로프를 러시아가 싫어하는 거야? 그럼 베도로프가 싸움을 잘했다는 거네. 미국 드론 사다가 러시아 후방 공격하고 그래서 러시아가 상당히 아팠나 본데. 그러니까 베도로프가 야 우리가 해킹했는데 야 러시아 첩자일지도 몰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아 그렇구나. 네 이거는 뭐냐면요. 미국의 AI 기업들 팔란티어, 메이븐, 구글 등이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이란 이런 데에서 AI 를 전쟁 실험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러시아군이 드론으로 그 테러 단체 조직원들 공격하는 그런 영상이라고 합니다. 헝가리가 우크라이나 EU 가입 협상을 또다시 막았습니다. 아니 이것 때문에 헝가리 대통령 부정선거로 쫓아내고 자기네 꼭두각시 세운 거 아님? 그런데 자기네 꼭두각시도 그거 똑같은데요? 그럼 왜 쫓아낸 거지? 그 돈 들여갖고? 네, 이 영상은 요르단에 있는 미군 기지에 이란의 미사일이 떨어져서 사망자가 현재까지 3명 났다는 그 장소입니다. 요 장소예요. 요르단이에요. 이란이 요르단의 미군 기지에 공격해서 3명 죽었다 미군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또 여기 담수화 시설인데 쿠웨이트랍니다. 쿠웨이트에 담수화 시설이 한 8개 되나 봐요. 제가 한 5개 찾았는데 3개는 못 찾았는데 여기에 또 이란이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얼마나 이제 세게 공격했는지는 안 나오고 그런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이란에 공격한 거 그대로 되갚아주는 그런 거랍니다. 이란의 요르단 기지 공격으로 미군 사상자 발생. 위치 무아파크 살티 공군기지 미군 2명 사망인데 이제 뒤에 가면 3명 사망이라고 나와요. 이란, 미국의 공습 지속 시 공세 전환 경고. 이란은 미국의 공격이 2, 3일 더 지속될 경우 방어적인 조치에서 공격적이고 완전한 파괴 단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모센 레자 이 고문이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테헤란이 분쟁 지역 밖의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미국은 7일 연속으로 이란에 대한 새로운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이란 전쟁 중 미국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사일 개량의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보도.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이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 초고속 비행과 최종 하강 시 기동이 가능한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미사일 전력을 개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이란의 정밀 타격 능력에 점점 더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표적 설정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니들도 우크라이나에서 그거 해주고 있는데 러시아는 그럼 가만히 손 놓고 있겠니? 마찬가지 아니니? 앞서 여러 보도에서 중국의 베이더 위성 유도 칩과 러시아 정보기관의 지원, 특히 러시아 위성 지상국 접근권 확보가 이란의 전쟁 중 미국과 이스라엘 목표물에 대한 타격 정확도 향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채널 13 이스라엘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세를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이번 주를 중요한 한 주라고 불렀습니다.
하하, 미국 시민들을 위한 전 세계적인 여행 경보네요. 미 국무부는 중동 긴장 고조 이후 복잡한 안보 환경을 이유로 미국인들에게 전 세계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자, 얼마나 올렸나 봅시다. 경질 원유 선물 81달러인데 어젠가 내가 보니까 70달러 왔다 갔다 하던 이제 81달러 91달러 되려면 조금 기다려야 되겠는데. 영국과 독일은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외교관들을 철수시키고 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중동에 있는 미국 시민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그 지역을 떠날 것을 촉구했다. 일부 이란 기자들은 대규모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영국, 독일, 쿠웨이트 이런 영국, 독일은 왜 미리 얘기 들었나? 예? 미국한테 얘기 들었나? 야, 이거 우리가 크게 키울 거니까 피해 뭐 이런 얘기 들었나? 속보 미국의 본사를 둔 HKN 에너지는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이라크와 쿠르디스탄 지역에서 모든 사업 운영을 중단했다고. 미국 그 기업이 뺀대요. 이라는 말뿐인 공언을 넘어 행동으로 옮겨 이틀 만에 쿠웨이트의 발전소와 해수 담수화 시설을 2차례 공격했습니다. 2차례. 그냥 경고성인 것 같아요. 쿠웨이트는 식수의 약 90%를 해수 담수화 시설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전술 핵 공격과 맞먹는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라는 미국이 공격을 감행하는 페르시아만 연안의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공격을 감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쿠웨이트에 그 해수 담수화 시설이 8개 있다는데 그중에 1개를 공격했는데 2차례 공격했대요. 그러니까 그냥 경고성인 것 같아요. 미국에 앞서 같은 전술을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란의 행동은 보복성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적 안전 조치 없이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가 이제 뭐라고 했겠지. 야 어떡할 거야. 야, 나 핵무기라도 있어야 안심이 될 것 같아. 안 그럼 나가 새끼야. 군대 빼 이 새끼야. 그랬나 보죠. 이 프로젝트는 표면적으로는 리야드의 민간 핵 프로그램 지원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개발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없어 민간 핵 에너지에서 군사력으로의 전환은 사실상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본이 그 상태잖아요. 플루토늄을 잔뜩 갖고 있잖아요. 핵무기, 핵폭탄만 없지 바로 만들 수 있는 상태. 재료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사만 안 쪼인 거지. 사우디아라비아도 아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싶은 모양이죠. 이슬람 혁명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성명을 통해 이번 양해각서 위반은 미국 대통령의 서명이 무가치하고 무효함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트럼프 리딩방 가입하려면 가입비가 10만 불이랍니다. 트럼프가 미리 알려주는 거, 야, 내가 임마 미리 알려주면 그걸로 투자하면 돈 벌잖아. 그러니까 10만 불 내. 트럼프 리딩방 가입비가 10만 불이래요. 존 래드클리프 CIA 국장이 미국의 최대 위협은 중국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봤는데 영어를 잘 못해서 정확히는 모르겠고 중국 얘기를 많이 해요. 미국 국무부가 유럽 및 그 외 지역의 마가 지지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국무부 문서를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무부 보조금을 통해 해외에서 마가 지지 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만 달러는 워싱턴의 EU 검열 규정이라고 부르는 것에 맞서는 사업에 이게 뭐야? 채팅 검열법 EU에서 한다는 거 있잖아요. 인터넷에다가 네가 무슨 글씨를 썼던지 간에 내가 다 검사하겠어. 그거에 맞선다는 건데? 그죠? 500만 달러는 유럽에서 표현의 자유, 정치적 경쟁, 국가 주권 증진하는 사업에 배정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동유럽과 발칸반도 단체들,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관련 사업 지원 대상이 되고, 가장 큰 규모의 단일 보조금인 4천만 달러는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기금에, 이제 좀 뭔가 좀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요. 이 무지개 깡패, 서유럽에 얘네들 있잖아요. LGBTQ 뭐 하는 애들, 호모 애들. 얘네들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세력은 그 사이비 종교 강요 세력 아니에요. 얘네들하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애들은 좌파 공산당 계열이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얘 공산당이라고 불렀어요. 얘네들을. 똑같아요. 지금 하는 행동이. 그 다음에 이쪽은 극우 파시즘. 그때는 극우 파시즘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좀 바꾸는 거예요. 얘네들이 LGBTQ 그거 하는 애들이고 사이비 종교 얘네들이 뭐 전통적 가치 뭐 이런 거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둘 다 뭐예요? 둘 다 나쁜 놈들인데 누가 더 나쁜가 이게 내가 조금 더 착해 이거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딱 보고 제가 느낀 게 다니엘 11장에 보면은
다니엘 11장에 보면은 남방왕과 북방왕이 있어요. 여기가 바벨론이고 여기가 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벨론하고 애굽으로 시작을 해서 알기 쉬웠어. 근데 쭉 내려가다 보면 바벨론도 망하고 애굽도 망하는데 그 다음에는 누가 북방왕이고 누가 남방왕이야 막 헷갈려졌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쪽 트럼프 쪽 배우가 사이비 종교 얘네들이 북방왕이고 그 다음에 이쪽 무지개 깡패 LGBTQ 호모 좌파 공산당 얘네들이 남방왕인 것 같아. 왜냐하면 다니엘 11장에 보면 북방왕이 이기고 남방왕이 지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지구 멸망 시기에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망할 거야. 지금 공산당은 이미 망했잖아. 그리고 얘네들은 호모라서 불알을 깠기 때문에 싸움을 못해. 얘네들은 자기 불알은 아까워서 못 가요. 불알이 없으면 싸움을 못 한다니까요. 원래 싸움의 그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불알에서 나오는데 그걸 깠으니 싸움을 잘할 리가 있나?